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벽반 선생님 정주홍 인사드립니다. 왜 새벽반이라고 하냐면 지금 시간이 밤 12시를 넘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이 바빠서 찍을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네요. 자, 오늘은 이온 결합, 이온 결합에 대해서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거 왜 돌아가? 자, 돌지 마, 돌지 마. 똑바로 90도. 이거 불편한데. 오케이. 자, 이온이 형성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가 화학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금속은 어떤 걸 금속이라고 하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녀석들을 금속이라고 하고요. 그 화학에서 비금속은 어떤 녀석을 비금속이라고 하냐면 그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거나 어쨌든 이온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였죠? 안정해지기 위해서였어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고 싶다. 안정해지고 싶어서 이온이 돼요. 그럼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네,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였냐면 최외각전자가 18쪽 원소와 같아지는 거였죠. 즉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헬륨처럼 최외각전자가 두 개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애들처럼 최외각전자가 8개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기 위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죠. 자, 그런데 8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최외각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잃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얻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 이쪽으로 여기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전자가 총 11개가 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까지 들어있고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11개의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장 마지막 껍질, 즉 최외각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즉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만을 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에 전자를 7개, 이 전자를 갖다가 7개를 아이고 7이라 7개라고 얘기해놓고 9라고 쓰는 이상한 사람이네. 자, 봅시다. 7개의 전자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것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7개의 전자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전자를 갖다 밖으로 빼버리면 이 안쪽에 있는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 되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제거함으로써 이 안쪽 껍질에 있는 8개의 전자가 최외각,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되게 해서 8개의 최외각 전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단순하게 전자 1개를 빼는 게 더 쉬울까요? 전자 7개를 넣는 게 더 쉬울까요? 단순한 노동량으로 생각해 봅시다. 1개 빼는 게 쉬울까? 7개를 넣는 게 쉬울까? 당연히 1개 빼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1족, 최각전자가 1개인 애들이죠. 주기율표상에서 2족, 최각전자가 2개인 애들이죠. 혹은 알루미늄처럼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13족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각전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세 개를 잃는 게 편하지 7개, 6개, 5개를 가져오는 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바로 금속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금속이
이런 식으로 돼요. 양이온이 되죠.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요. 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대표적인 비금속 중에 하나인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7번이고, 그러니까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지금 2개가 보이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고 세 번째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최외곽의 전자를 8개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전자 이 7개를 모두 다 떼어내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전자 하나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7개를 떼는 게 편하다, 아니면 1개를 넣는 게 편하다? 1개를 넣어주는 게 편하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안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죠. 지금 보면 전자를 더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경향이 더 강해지겠죠. 전자 하나가 늘어난 만큼 마이너스가 하나만큼 더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온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16쪽 같은 경우에는 최각 전자가 6개고 17쪽 같은 경우에는 최각 전자가 7개니까 이런 경우에는 6개, 7개를 잃는 것보단 1개, 2개를 얻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16쪽, 17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이죠. 이렇게 해서 이온이 형성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된 후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양이온은 플러스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 결합, 달라붙게 되는 거죠. 우린 이런 결합을 뭐라 부른다?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온 결합을 좀 쉽게 이해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시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고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되고, 그리고 염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되면 이 양이온과 여기 있는 이 음이온이, 여기 있는 이 양이온과 여기 있는 이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이온 결합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전자를 염소가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되고, 나트륨 이온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늘어난 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이 이온의 이름은 이제 염화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온이 되죠. 그리고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서로 다른 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의 에너지 변화를 따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화학에서는 보통 에너지가 높은 상태보다는 낮은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낮추려고 해요.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안정하다.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뭔가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뭐 우리 물리에서 이런 개념이 나오죠. 만약에 제가 여기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무거운 아령을 이렇게 뒀어요. 무거운 아령을 뒀습니다. 자, 이거랑 높은 탁자 위에다가 무거운 아령을 뒀어요. 이렇게 무거운 아령을 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알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낮은 곳에 있는 이 1번 아령과 높은 곳에 있는 이 2번 아령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높이 있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얘는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요. 왜 에너지가 크냐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얘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막 빨라지고 되게 충격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잖아요. 맞죠? 그래요.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누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누워 봅시다. 이 아령 옆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랑, 자, 여기 탁자 밑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령, 1번 아령 같은 경우에 쓰러져 봐야 뭐 그냥 콩 하고 살짝 쓰러져서 그냥 살짝 아픈 정도가 되겠지만, 2번 아령이 만약에 탁자에서 떨어진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나를 꽝 때리게 되면, 우리 1학년 때 배운 내용 기억나시죠? 운동량과 충격량. 엄청난 충격이 나에게 가해지겠죠. 맞죠? 자, 상상해 봅시다. 그럼 에너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 1번 아령이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2번 아령이 더 안정적인가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2번은 되게 불안정하죠. 솔직히 무섭잖아. 저 아령 떨어지면 나 이빨 다 나갈 것 같은데 무서워요. 되게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의 방향성을 따질 때는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자, 보세요.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해요. 그런데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데,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한다? 안정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정리하면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변화,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할 때 에너지 면에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이온의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A 이쪽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이온이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져 있구나. 양이온, 음이온.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얘가 음이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양이온과 여기 있는 이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과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죠.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우리 물리에서도 결국 이게 다 물리 파트긴 한데, 물리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중력 개념. 여기 이렇게 무거운 별이 있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와 별 사이에는 중력, 만유인력, 중력이라는 게 서로 작용을 하게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맞죠? 물건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서로 끌어당기면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죠. 맞죠? 그래서 근데 아까 이거 위치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자, 같은 물체라 하더라도 낮은 곳에 있는 물체와 높은 곳에 있는 물체. 자, 여기서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 높은 곳에 있는 1번 물체와 낮은 곳에 있는 2번 물체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위치 에너지가 커요? 높은 곳에 있는 1번 얘가 더 위치 에너지가 크고, 낮은 곳에 있는 2번이 더 위치 에너지가 작죠. 맞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놓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적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얘는 지금 이 회색 녀석은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입니다. 얘는 음이온이에요. 근데 이 둘은 서로 끌어당길 거예요. 자, 끌어당긴다는 게 중력과 똑같죠? 자, 서로 끌어당겨요. 그럼 이 서로 끌어당기는 애들이 멀리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큰 거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뭐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큰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둘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녀석들에 의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겠죠. 별에서 이렇게 별이 있죠. 이 별에서 높이 있던 물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처럼 이 두 이온도 서로 끌어당기니까 이 둘이 가까워지는 것은 마치 높이 있는 게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한 그래프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는 형광펜으로 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빨간색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 여기
빨간색 실선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이 그래프 말고 점선이구나. 죄송해요. 자,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된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즉 얘네들이 가까워짐으로써 안정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가까워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어.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안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인력만 생각한다면 이 두 이온이 무조건 가까울수록 안정해지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 고려하면 얘네들은 한도 끝도 없이 가까워져서 한 몸이 될 때까지 붙어버리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면 가까워질수록 안정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질 거야. 근데 얘네들이 정말 많이 가까워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양이온과 여기 지금 C 그림 보이시죠? 여기 얘기할까요? 여기 있는 이 양이온과 여기 있는 이 음이온이 서로 이렇게 많이 겹치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겹치게 되면 이 겹친 부분 있죠. 이 겹친 부분은 이 동그란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 주변을 돌아다니는 어떤 전자들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자들의 영역. 그런데 이만큼이 겹치게 되면 이만큼이 전자가 겹침이 생기는 거예요.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와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겹침이 생기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자라는 입자 자체가 겹치는 건 아니지만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영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비탈, 전자 구름, 그 영역에 겹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고유 영역이 겹치게 되면 그걸 서로 무슨 힘이 생길까?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는 많이 겹치면 이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돼요.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되게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고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파란 그래프 볼 거예요.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확 높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확 높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이온이 가까워지면서 두 가지 에너지가 이제 변했죠. 하나는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는 빨간색 점선 그래프. 하나는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겹침에 따라서 생기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 값을 모두 합쳐야 가장 에너지가 낮은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걸 모두 합친 게 바로 여기 있는 빨간색 실선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에너지가 감소하다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게 되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너무 커지니까 다시 얘의 에너지 값이 확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 안정된 상태를 추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요 거리 있죠. 이 거리보다 멀다면 에너지 상태가 한 이쯤에 있다면 당연히 에너지가 낮은 상태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이 거리보다 짧다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이쯤에 있다면, 거리가 이쯤에 있다면 에너지가 더 낮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양이온과 여기 있는 이 음이온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거예요? 바로 여기 R0만큼의 거리에 있을 때, 여기 R0만큼의 거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바로 이 거리에서 결합을 딱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 값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너무 멀면 알아서 당겨지고 너무 가까워지면 알아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이제 읽으면서 봅시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감소해요.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또 반발력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안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바로 그 거리에서 무엇을 형성한다?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계속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여자라고 생각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둘이 사귀는 사이야. 사귀는 사이야. 여기 플러스 남자애가 있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여자애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서로 간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멀리 떨어졌을 때는 서로 붙어 있고 싶겠죠. 뭐 여러분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주변에 많죠. 그런 친구들. 그쵸? 뭐 쉬는 시간에 막 붙어 있고 막 갔더니 저기 뭐 복도에서 둘이 손잡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연의 섭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애하는 친구들한테 연애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아요. 물론 경고는 합니다. 저기 수업이 방향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연애 그래 사람의 마음이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공부에는 거의 99.999%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연애는 미뤄두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미뤄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 내가 뭐라고는 안 해. 근데 얘네들 서로 끌려가요. 끌려가다 보면 점점 좋아하는 사이에 가까워졌으니까 안정감을 느끼겠죠. 막 되게 안정감이 있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얘네 둘이 순간 제가 정지 버튼을 눌러요. 얘네 둘이 너무 많이 붙어버렸어. 너무 많이 얼마나 많이 붙었냐면 거의 겹쳐졌어. 그냥 막 이 남자애랑 여자애랑 완전히 붙어가지고 완전 겹쳐졌어. 아주 그냥 껴안고 있어. 이렇게 껴안고 있어. 이렇게 되면 그냥 뭐 학교 규칙 얘기 말고 그냥 얘기하면 한여름에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아서 붙어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여름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제 슬슬 붙어있음으로써 생기는 안정감 대비 이제 너무 붙어서 생기는 막 더움, 막 반발력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적당히 거리를 밀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밀어내서 가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도 우리 저기 뭐야, 응? 한여름에 굳이 너무 덥게 붙어있을 필요 있니? 그냥 딱 이 정도, 손만 잡는 거리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에 유지하자 라고 하면서 적정한 스킨십 거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적정한 스킨십 거리가. 자, 이해합니다. 뭘 이해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붙고 싶은 거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반발력 생기죠. 반발력 생겨요. 서로 짜증 난단 말이에요. 한창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안 돼.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적당한 거리는 뭐냐? 이것도 안 돼요. 학교에서는 알겠죠? 학교에서는 일정 거리 둬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알겠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과 친구들 연애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온결합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이거 불안정한데 그러면 알아서 좀 떨어지세요. 적당한 거리로.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선생님들 혼나지 마시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넘어가 봅시다. 진짜 쓸데없는 얘기죠. 여러분 뭐 써먹을 일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모쏠이었어요. 네, 저 대학교 때 처음 여자 사귀어봤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모쏠도 대학 가면 생긴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게 있죠.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Na 플러스 이온 하나랑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가지고 NaCl이 되는 거 이런 게 예를 들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하나와 염화 이온 하나, 즉 1대1의 비율로 딱 한 쌍이 이렇게 결합을 했죠. 맞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염화칼슘 봅시다. 염화칼슘은 CA2 플러스 이온과 두 개의 염화 이온이 만나서 CaCl2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1대2로 결합을 하죠. 맞죠? 그래서 결합하는 비율은 1대1이 아니라 1대2도 될 수 있고 1대3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비율로 2대3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결합을 하는데 그때 얘네들이 어쨌든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에요. 1대1이면 1대1이고 뭐 1대2면 1대2고 2대3이면 2대3이고 일정한 비율로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요. 고체 상태일 때 이렇게 완벽하게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이 돼가지고 무언가 입체적인 형태, 어떤 결정을 만들게 된다. 어떤 형태의 결정 구조를 만들게 돼요.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어떻게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규칙적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어떤 결정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이 결합한 방식을 보면, 결합한 방식을 보고 이제 모양을 이제 무슨 모양이다 무슨 모양이다 얘기하거든요. 뭐 단순 입방 구조니 면신 입방 구조니 채심 입방 구조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써져 있다시피 어디에서 다룬다? 화학 2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내년에 저랑 같이 3학년 1학기 때 배우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부분은 화학 2에서 배울 거고, 자, 결정 구조를 가진다, 규칙적이다 이런 것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온결합 물질들의 이제 화학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쓸 때는요, 화학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썼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야, 염화나트륨 써봐 라고 하면 NaCl이요 이렇게 쓰죠. 염화 리튬 써봐 LiCl이요. 염화칼슘 써봐 CaCl2요. 뭐 산화철 한번 써봐 Fe2O3요.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때 얘를 쓰는 규칙이 있어요. 이런 화학식을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화학식을 쓰는 규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화학식을 쓰는 방법을 볼 건데, 첫 번째 볼게요. 양이온을 먼저 씁니다. 음이온을 나중에 써요. 양이온 먼저, 음이온은 나중. 여기 보시면 나트륨 양이온이죠. 리튬 양이온이고, 칼슘 양이온이고, 철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음이온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보시면 NaCl 같은 경우에는 NaCl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 1 플러스죠. 1은 생략한 거예요. Cl 마이너스가 만난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몇 대 몇으로 만나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겠어요. 1대1로 만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NaCl이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CaCl2 같은 경우에 Ca가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1 마이너스 짜리가 2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Ca 하나랑 Cl 2개가 만나서 합계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철, 산화철 같은 경우는 철이 3 플러스 이온이고 산소가 2 마이너스 이온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 2개와 산소 3개가 만나야 합계가 0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죠. 자, 여기가 1이야. 그럼 얘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NaCl이야. 여기가 2면 여기 음이온이 2개 있어야 되고, 음이온의 전하량이 1이면 양이온이 1이어야 돼. 숫자가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가 3이면 얘가 3개 있어야 되고, 여기가 2면 얘가 2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정기적으로 뭘 만들 수 있다? 중성을 만들 수 있다. 정확하게 0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개념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이온결합의 이름을, 어떤 이온결합 물질의 이름을 부를 때 염화나트륨이니 염화칼슘이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을 부르는 법을 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명법.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이에요. 명명법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는 이게 좀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와 한글의 차이 같은 건데, 우리가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얘는 지금 뭐냐면 CaCl2 염화칼슘이거든요. CaCl2예요. 그럼 여기 화학식에서 보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얘는 칼슘 염화예요. 칼슘 염화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염화칼슘이라고 읽죠. 절대 칼슘 염화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염화칼슘이라고 읽어요. 영어에서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스펠링은 잘 모르겠고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칼슘 클로라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칼슘 먼저 읽고 칼슘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어요. 뭐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나트륨이 소듐이거든요. 소듐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명법은요 음이온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이온의 이름에다가 무슨 화가 되는 거예요.
자, Cl-가 무슨 이온이냐면 이 Cl-의 이름이 염화 이온이거든요. 염화 이온. 자, 염화 이온이에요. 이거에다가 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 이 양이온의 이름이 뭐죠? CaE 플러스 이온은 이름은 칼슘 이온이에요. 그러면은 뭘 먼저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음이온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니까 염화 이온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뒤에 뭘 불러요? 양이온을 나중에 읽어요. 칼슘 이온. 얘는 염화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만난 녀석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온이라는 단어는 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얘 이름이 바로 염화칼슘이 되는 거예요. 염화칼슘. 음이온 이름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양이온 이름을 부르는데 이온이란 단어는 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이온은 금속들이잖아요. 그럼 그 금속 이름에 이온자만 그대로 붙이면 돼요. 여기 지금 써져 있죠.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칼슘이다. 그러면 칼슘 이온, 그냥 원소명에다가 이온만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칼슘 이온. 근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소명에다 뭘 붙여요? 무슨 화를 붙여요. 무슨 화자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염화, 그러니까 무슨 화,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오딘화 이온. 아이오딘이라는 음이온이 있으면 아이오딘화 이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브로민이라는 애가 음이온이 되면 브로민화 이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뒤에 이제 소자가 붙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소, 수소 아니고 얘는 음이온 잘 안 나오니까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소자로 되면서 음이온인 애들 몇 없어요, 그렇죠? 수엘리베, 붕탄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염소 있구나.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산소화 이온, 질소화 이온, 염소화 이온이라고 하지 않고 이 소자를 갖다가 지우고 여기에다가 화를 붙여요. 그러니까 산화이온, 질화이온, 염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소자로 끝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화만 붙이면 되고요. 예를 들어 황은 소가 안 붙죠. 그래서 황의 이온 같은 경우에는 황화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어떤 걸 해볼까? 이런 애가 있어요. Na, Br이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Na 플러스 이온과 Br 마이너스 이온이 만난 거죠. NA는 나트륨이에요. Br은 브로민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얘는 브로민화 이온이죠. 얘는 나트륨 이온이죠. 금속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온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름은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 이온이란 단어는 빼고 음이온부터 부르는 거기 때문에 브로민화 나트륨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좀 그 핸드폰 충전기라든가 노트북 충전기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지라갈륨이었나? 근데 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걸로 합시다. Na2S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Na 플러스인 나트륨 이온이 있고 Se-Sn 이온이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황이죠. 그러니까 얘 이름 뭐겠어? 황화 이온이고요. 얘는 나트륨 이온이죠. 이름 어떻게 부르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부터 황화, 그 다음 양이온, 나트륨. 이 물질의 이름은 황화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명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나 조금 생각보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진도가 늦겠네. 자, 배웁시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온 결합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결정의 부스러짐입니다. 여러분 소금 있잖아요. 소금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큰 천일염, 뭐 꽃소금 이런 소금들을 손으로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문지르면 그 소금이 탄력이 있다거나 혹은 금속처럼 찌그러지면서 한 덩어리로 돼요. 아니면 바스러져서 가루가 돼요. 예, 부스러져 가지고 가루가 되죠. 맞죠? 자, 근데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 이렇게 잘 부스러진다는 거거든요. 막 늘어나거나 길어지거나 펴지는 게 아니라 잘 부서져요. 큰 소금들을 망치로 때리면 잘게 쪼개져서 가루 소금이 되지 걔가 넓게 펴지거나 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스러짐이 왜 생기는 거냐면, 자, 이온이 이렇게 여기 그림 보시면 이온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딱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애들끼리 마주보니까 딱 달라붙어 있겠죠. 근데 내가 외부에서 힘을 주게 되면 얘가 살짝 밀리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막 플러스와 플러스가 마주보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마주보고 플러스와 플러스가 마주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같은 어떤 전기적 성질끼리 마주보니까 무슨 힘이 생기게 돼요?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툭 떨어져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들은 힘을 가하면 팍 쪼개지거나 힘을 더 많이 오랫동안 막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 아예 바스러져 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의 층이 밀리면서 두 층의 경계면에서 같은 전하를 띤, 저기 글자가 좀 잘렸죠? 같은 전하를 띤 이온끼리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요.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쪼개지고 바스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도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극성. 물도 여기 지금 보시면 수소 쪽은 어떤 성질을 띠냐면 약간 플러스 성질을 띠고 산소 쪽은 약간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성질을 가지는 수소 부분이 둘러싸고요. 여기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산소 부분이 둘러싸면서 이렇게 얘를 안정시켜줘요. 이게 좀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둘이 서로 좋다고 붙어 있었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랑 붙어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는데 물 속에 들어가면 여기 작은 플러스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야, 얘랑 꼭 붙어 있지 않아도 너 내가 둘러싸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안정해질 수 있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떼어가는 거죠, 물이. 자, 그럼 이게 물 속에 있던 소금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소금 덩어리가 있었는데 물이 자꾸 얘를 떼어가요. 이렇게 떼어가서 골고루 퍼집니다.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물의 녹는 현상이죠. 용해성. 물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온들을 갖다가 둘러싸요. 물이 이렇게 보시면 극성 용매,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극성 용매, 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잘 녹아요.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을 물 분자가 둘러싸가지고 안정을 시켜주면서 잘 녹이게 돼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플러스 양이온이나 양이온 뭐야? 그룹으로 돼 있네. 자,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나 둘 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잖아요. 근데 고체 상태일 때는 얘네들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못 움직인다, 전기가 안 통하죠. 그런데 얘를 열을 이용해서 녹이거나 혹은 물에 녹이거나 해서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어떤 상태에 액체 상태를 만들거나 수용액 상태를 만들게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전기 전도성.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보면 무엇인가가 녹는다, 무엇인가가 끓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입자들, 잘 안 보이시나? 여기 이 입자들과 요 입자들, 잘 안 보이시나? 여기 있는 이 입자들과 요 입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야 떨어져 나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즉 액체와 기체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야 액체나 고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나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걔네들 떼는데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서로 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안 떨어집니다. 자, 웬만해선 잘 안 떨어진다. 웬만큼 온도를 높여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걸 기억해 둘게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페이지. 자,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을 띄어내는 데 필요한 힘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떼기 힘든 거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끌어당기는 힘은 어떤 경우에 강하냐? 끌어당기는 힘이 언제 강한지는 바로 이 힘의 근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 물리에서 나오는 정전기적 인력, 쿨롱의 힘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뭔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겠죠.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때 이 힘을 쿨롱의 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힘은 뭐에 비례하냐? 얘네 둘이 서로 가까울수록 이 입자와 A라는 입자와 B라는 입자가 거리가 뭐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힘이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입자와 B라는 입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 사이에서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뭐에 반비례한다? 얘네 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뭐에 비례하냐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 Q1, Q2에 비례해요.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세진다. 또 하나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진다예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세져요. 꽉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비교해 봅시다. 자, NaF는요. Na 플러스랑 F 마이너스가 만난 겁니다. NaCl은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난 거예요. NaBr은 Na 플러스랑 Br 마이너스가 만난 거고요. NaA는 Na 플러스랑 I 마이너스가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비교할 때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면 전하량은 똑같죠. 양이온은 일가의 양이온이고 음이온도 일가의 음이온입니다. 전하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기율표상에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기가 커지고 있죠. 즉 전자 껍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온의 크기가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밑으로 갈수록. 자,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들은 지금 뒤로 갈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져요. 전하량은 똑같은데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커집니다. 거리가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끌어당기는 힘, 얘네들의 끌어당기는 힘은 결합력이라고 해볼까요?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약해지겠죠. 결합력이 약해진 만큼 어떻게 될까? 녹이기가 쉽겠죠. 즉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녹는 점은 낮고 즉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아, 이것도 아래 첨자 위 첨자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뭐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고요. 얘는 Ba E 플러스 이온과 O E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얘네 이온들 사이의 거리는요 비슷한 애들로 골랐어요. 이 거리 R과 이 거리 R은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일가에 여기 지금 나트륨 이온은 일가의 양이온이고 염화 이온도 일가의 음이온이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바륨 이온은 이가의 양이온이고 산소 이온은 이가의 음이온이에요. 거리는 비슷해. 그러면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지고 있어? 이온의 전하량이 커지고 있죠.
전하량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합력이 세지겠죠. 결합력이 세진 만큼 어떻게 되겠어? 녹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전하량이 같을 때는 멀어질수록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녹는 점이 낮아진다. 하지만 거리가 비슷하다면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해져서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온 결합은 일단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공유 결합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 두 번째 시간 제가 중간에 쓸데없는 인생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다소 길어진 감이 있지만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줌에서 봐요. 안녕.